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전국인민대표회의 제13기 4차 회의 기자회견에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를 향해 대만에 대해 선을 넘거나 불장난을 하려는 일을 그만두고 신중히 행동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정부의 인권 탄압을 앞세워 압박 수위를 높이자 반격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미국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한국 국고채 금리 역시 고공행진 중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추진한 한국의 돈 푸는 통화 정책이 시장에서 먹히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4차 재난지원금이 더해지면 금리 인상 압박이 더욱 커질 것을 우려해 전문가들은 금리를 적극적으로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금파, 금달걀 등으로 불릴 만큼 고공행진 중인 우리나라 밥상 물가가 지난 1월 기준으로 OECD 회원국 중 4번째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황부진의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수급 여건이 나빠진 데다 2월 설 명절 수요로 농수축산물의 물가가 치솟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시중에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며 중앙은행이 독점적으로 찍어내는 실물 화폐의 가치를 뒤흔들 기미가 보이자 신한은행 등 금융기관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안시정입니다. 지난 한 주간 정말 우리 증시가 개인 투자자분들을 좀 힘들게 하기도 했었고 또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을 하게 되면서 오늘 월요일장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셨던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하락권 안에서 움직여주고 있고요. 시장이 좀처럼 힘을 내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다소 지루하고 답답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 안에서도 그나마 경기 민감주인 은행주 그리고 철강 금속주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주목해 볼 만할 텐데요. 오늘장 내일장에서 성공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문자 받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미리미리 종목 보내주시면요. 이어서 종목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슈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내일 발표가 될 예정이죠. 1월 국제수지에서 24년 동안 흑자를 기록해온 경상수지 계속해서 이 기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이 되는데요. 한 주간 이슈들과 함께 이벤트들 정리해 주시면서 시장 전략까지 좀 알려주시죠. 네, 매주 이슈는 있습니다. 이슈는 많고 시장을 또 흔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주는 또 금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변수들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가장 먼저 오늘은 이슈가 그렇게 크게 없는데 중요하게 한미 훈련이 예정돼서 한 18일까지 이어질 걸로 보여지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시장 분위기도 이 모양인데 아무래도 어떤 북한과의 여러 가지 또 동향들이 또 시장에 안 좋게 약간 또 미사일 발사라든가 이런 식으로 변화가 나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화를 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3월 9일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던 한국의 1월 국제 수지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작년에 경상 수지가 750억 달러 정도로 흑자였습니다. 그래서 유가 하락에 따른 어떤 변화를 가장 크게 누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수출도 하반기에 빠르게 회복이 좀 됐었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유가가 많이 올라오는 분위기인 상황 쪽에서 수출이 더 강하게 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흑자폭은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를 통해서 또 유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작년만큼 강한 흑자폭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환율도 어떻게 보면 강세로 가는데 좀 제한이 있을 것이라는 쪽도 살짝 생각이 들지만 단순하게 뭐 경상수지만 가지고 환율을 얘기할 부분들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추적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내일부터 SK바이오사이언스가 공모척약에 들어갑니다. 기다리셨던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은 되고 있는데 10일까지고요. 공모 가격이 한 6만 5천 원대 상단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금까지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들이 바뀔 수는 있겠는데 또 밸류 부담도 만만치 않겠죠.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세 번째로 미국의 2월 NFIB 소기업 약관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최근에 동향을 보게 되면은 한풀 꺾였죠. 아무래도 이 코로나19 사태의 재유행 때문에 아무래도 반영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이번에는 반대응으로 나오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데 또 2차 지원금 영향으로 추가적인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결과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나노 CMS라는 회사가 이날 상장됩니다. 그래서 보안 인쇄용 나노 신소재 개발 쪽인데 보안 인쇄란 쪽에 대해서 아직 어떤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더 그러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3월 10일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이날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도쿄올림픽 개최 여부를 결정합니다. 근데 올해 다시 작년에 못한 도쿄올림픽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과거만큼 어떤 올림픽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를 기대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란 쪽인데 그와 함께 또 눈길이 가는 부분들은 그만큼 이제 코로나19에서 벗어나서 어느 정도 좀 정상화되는 기류가 마련되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 쪽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와 함께 수요일 날 쿠팡의 공모가가 확정되고 11일 날 쿠팡이 이제 미국 나이스에서 상장이 됩니다. 그와 함께 또 10일 날은 로블록스가 IPO가 이어지는데 요즘 메타버스 관련된 쪽에서 가장 뜨거운 또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리고 또 젊은 층들이 인기 있는 게임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가상 세계를 충분히 활용한 게임이라는 관점에서 지금 아직까지는 순이익이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는 않고 있지만 그리고 또 지금 성장주에 대해서 그렇게 강한 시장 분위기가 아니다고 하더라도 이쪽에 대한 분위기가 그래도 끌고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날 같은 경우 국내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죠. 그와 함께 또 세 번째로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지수, 중국의 2월 소비자 생산자 물가지수가 모두 발표됩니다. 물가지수는 이번에는 상당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쪽이 인플레이션이 좀 더 빠르게 다가왔을 때 시장이 유동성을 축소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여파를 이끌어낼 게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 먼저 중국 같은 경우는 지난 1월 달에 생산자 소비자 물가지수가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일단 무엇보다 지금 돼지고기 가격의 하향이라든가 식품 가격들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모습들 쪽에서 변화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약간 좀 최근에 나오고 있는 곡물 가격이나 여러 가지 동향을 봤을 때는 조금 의아한 수치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중국이 추가적으로 긴축을 할 명분을 좀 줄이고 여전히 재정 정책과 유동성도 확장세로 이어갈 수 있는 명분이 되겠다라는 관점 쪽에서는 일단 눈길이 가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3월 11일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10일부터 적어도 수요일부터는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여파가 시장에 미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적어도 변동성은 커질 수 있는 요인들이 됐다라는 관점 쪽에서 좀 더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이날 사이버원이라고 하는 회사가 보안 관련된 이번 주는 보안 관련된 회사가 2개가 상장이 되네요. 그런 쪽에서 보안 관제 컨설팅 전문 업체가 상장이 되는 부분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쿠팡이 IPO가 예정이 돼 있는데 쿠팡이 또 생각보다 뭐 $30대 정도로 예상을 하고는 있지만 또 시장에서 반응이 좋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또 쿠팡 관련주들 시장에서 부각을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미국의 1월 구인 및 이직 보고서가 발표가 되는데 지난 금요일 날도 어떤 고용 보고서가 생각보다 고용이 회복된다라는 관점 쪽에서 해석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반등했지만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또 이 보고서 내용들이 긍정적으로 나왔을 때 최근에 시장 분위기는 좋은 지표를 내게 되면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금리를 올리는 명분이 돼서 상대적으로 좀 부담스럽다라는 쪽으로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지표와 또 그렇다고 안 좋은 지표는 아직까지 경기 회복이 멀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에서 시장이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3월 12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 끝났기 때문에 코스피 시가총액 규모별 사이즈 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그래도 대형주에서 중형주, 즉 뱀의 꼬리가 아니라 또 머리가 낫겠다라는 입장 쪽에서 중형주를 넣어가는 회사들, 대표적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 현대해상, BNK 금융지주, KCC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그래도 금융주는 최근 들어서 인플레이션 수혜 관점 쪽으로 많이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현대해상이나 BNK 금융지주, 특히 지방은행주는 상당히 저평가죠. 이런 쪽에 대한 변화들을 조금 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날 스펙 합병이 예정돼 있는데 1승이라고 하는 조선 환경장비업체, 그리고 또 현대무벡스라고 하는 물류 자동화 관련된 쪽, 그리고 승강장 안전문 IT 서비스 업체라는 쪽인데, 물류 자동화 쪽에 무게를 맞추게 되면 현대무벡스도 관심이 있어 보이고요. 특히 오늘 조선주들의 강세라든가 이런 변화를 봤을 때 경기 민감 관련된 또 하나의 섹터고 조선 기자재 쪽으로도 연결을 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1승이라는 회사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미국의 2월 생산자 물가지수, 3월 소비심리 평가지수, 즉 소비심리를 나타내는 모습들도 같이 확인이 될 것 같은데, 소비심리 평가지수는 일단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 소비심리는 이제 조금 더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 아무래도 경기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와 반대적으로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의 동향을 보게 되면은 미국 쪽이 지금 1월 달부터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물가지수에 대한 부담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의 상승으로 이끌어내고 있고, 그에 따라서 가치주와 또 성장주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도 바꾸고 있다라는 관점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 물가는 계속 오른다고 하더라도 유동성은 살짝 줄어들어도 여전히 시장에 대한 경기에 베팅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경기 민감주에 대한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시각들이 더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를 계속 확인하는 한 주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소비자 생산자 물가지수 추이까지 좀 잘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금리 상승의 이슈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도 이슈들 많은데요. 잘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는요, 이 시각 객장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객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우선 이 시각 수급 주체별 매우 상위 종목을 좀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포스코, KB금융, 신한지주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바이넥스, 테스, 네오이즈 등이 매우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KB금융, 신한지주, 기아차 등을 이제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랩지노믹스, 테스 등이 매우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양시장 모두 매도인 가운데 오늘 이제 철강업종과 금융업종, 특히나 이제 은행업종 중심으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게 수급적인 좀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도 이렇게 수급의 동향이 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시장은 계속 좀 지지부진하거든요. 오늘 시장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시장 한마디로 지금 미국의 지금 2월 지금 고용 지표 좀 호조세를 좀 보이면서 또한 이제 추가 부양책 상원 통과에 오늘 이제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1% 가까이 좀 상승을 하긴 했지만 역시나 지금 이번 그 미국의 추가 부양책 통과에 따른 미국의 이제 국채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감으로 오늘 또 시장이 좀 하락 전환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오늘 이제 글로벌 철강 수요 회복과 중국의 그 철강 감산 정책에 힘입어서 철강 업종이 오늘 시장 대비해서 좀 강한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이와 함께 또한 이제 금리 인상, 금리 상승에 따른 또 은행 업종 수혜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되면서 오늘 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은행 업종 중심으로 좀 강한 순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은행 업종도 오늘 강세 흐름을 띠고 있다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철강 업종과 금융 업종 중심으로 오늘 5개월 연속 순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 것이 좀 수급적인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역시나 은행업종 그리고 철강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덧붙여 주셨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는요, 이 시각에 어떤 종목과 섹터가 주목받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각 종목 핫3 이용석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각 종목 핫3 이용석입니다. 이 시각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과 섹터들이 주목받고 있는지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종목은 한국조선해양, 금강철강, 웅진입니다. 먼저 한국조선해양입니다.
네, 현재 5.14% 상승한 11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 해운 관련 섹터 수남에 돌면서 상승세 보이는데요.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의 매수세도 오늘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이 이달에도 수주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올 들어 2달여간 따낸 수주 금액은 3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카타르바 LNG 운반선 등 대규모 발주가 올해 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서 올해 목표 달성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요 종속회사로 있는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의 이 수주 성과도 좋은 상황입니다. 또 한국조선해양은 수소선박 시장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선급과 수소선박 안전설계 규정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했는데요. 이에 따라 양사는 세계 첫 수소선박 국제 표준을 공동 개발하고 내년까지 국제해사기구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조선 대장주 한국조선해양 살펴봤고요. 다음은 금강철강입니다. 네, 금강철강 현재 22.51% 상승한 5,2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금강철강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7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금리 상승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철강 가격의 오름세는 이어지고 있어 국내 철강 기업들의 주가도 상승세를 탄 모습입니다. 금강철강은 포스코로부터 열연 코일을 공급받아서 가공과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난주에는 포스코가 인수한 아르헨티나 리튬 소금 호수의 누적 매출액이 35조 원에 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함께 상승한 적도 있습니다. 금강철강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31억 5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45.9% 증가했다고 지난주 공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금강철강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은 웅진입니다. 네, 웅진 현재 29.93% 상승한 1,780원의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웅진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 1위 소식으로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별로 살펴보면 최근 5일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0만 주와 178만 주를 순매도했지만 개인이 약 238만 주를 순매수했습니다. 오늘 상승 요인을 살펴보면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같은 파평 윤씨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시장에선 윤 전 총장의 정계 진출 가능성을 웅진의 호재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총장은 한국사회 여론조사 연구소가 TBS 의뢰로 지난 5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32.4% 지지율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 뒤에 이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는 윤 전 총장이 사의를 표한 지난 4일 이후 처음으로 발표된 대권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입니다. 네, 오늘 윤석열 관련주로 상승하는 웅진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간 종목 핫스리였습니다. 네, 이 시각 종목 핫3 알아봤습니다. 이어서는요, 이 시각 환율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함지한 전문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환율을 보니까요, 1,130원을 넘어섰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을 주춤하고 있고 이렇게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동향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고용 서프라이즈에 따라서 글로벌 달러 강세에 연동하면서 전일 대비 1.9원 정도 상승한 1,128원에 개장했습니다. 2월에 비농업 신규 고용은 37만 명이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대폭 상회했습니다. 1월 수치 역시 기존의 3배 이상 증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경기 회복 낙관론이 강화되면서 달러화 강세로 이어졌습니다. 달러화 강세의 핵심 동력인 미국의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고용지표 호전으로 연 1.6%에 진입하는 등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지난 11월 이후에 최고치 수준까지 치솟는 등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가 견조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한층 강화된 데다 파월의 연준 의장에 대한 실망감까지 가세하면서 미국 국채 수익률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미국의 노동부는 2월에 비농업 고용지표 부분이 37만 9천 명 정도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 21만 명 증가보다 많았으며 2월의 실업률은 6.2%로 전월 6.3%에서 하락을 했고 시장 예상의 6.3%보다 낮았습니다. 뉴욕 증시는 지난주에 미국 고용지표가 양호했던 데다가 국채 금리의 상승세도 제한되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19 재유행으로 부진했던 레저
분야다. 그다음에 접객 분야 고용이 35만 명 이상 증가했고 향후에 경제 추가 개방 등을 고려하면 고용이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가 부상하고 있고 미국의 국채 금리 상승세는 약간 제한됐던 점도 시장에 안도감을 제공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전 업종이 오른 가운데 기술주가 1.97% 반등했고 에너지는 유가 급등에 힘입어서 3.87% 올랐고 산업주도 2.39% 정도 상승했습니다. 오늘은 달러 강세 분위기에 힘입어서 1128원으로 소폭 상승 출발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에 이어서 재차 1130원까지 고점을 높이고 있습니다. 1130원대 초반에서 추가 상승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국내 주식시장 흐름을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피는 상승 개장 이후에 3,050대를 회복을 했고 오전 장중에 상승분을 일부 되돌리긴 했으나 외국인이 순매수로 돌아선 데 힘입어서 3,030대에서 다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에서 411억 정도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896억 정도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전일에 미국 고용지표가 야기한 달러 강세에 상승 흐름이 소폭 우위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나 국내 증시 호조와 그리고 수출업체 내부 물량에 따라서 상승폭이 다소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전 장중에 1130원 부근에서 내부 물량이 나오는 것을 재차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에 환율은 국내 증시 외국인 투자와 그리고 위안화 움직임이 연동하면서 제한적인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계속해서 미국과 중국 시장에 영향을 받고 있는 원달러 환율 그리고 국내 증시인 것 같습니다. 환율 부분 잘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상승폭은 제한될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환율의 함지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도너 리포트로 이어집니다. 네, 돈 걱정 없는 포트폴리오 만들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도너 리포트, 오늘도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셨죠? 네, 주말 네. 자, 월요일인데요. 네, 월요일인데요. 운영 원칙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도너 리포트 운영 원칙입니다. 일주일에 2종목만 공개 변경하고요. 종목 공개 요일은 매주 월요일 오늘이고요. 또 게릴라성으로 한 요일에 공개됩니다. 종목 공개 시 방송에서 2종목을 먼저 소개해드리고요. 그중에서 편입될 종목은 방송 끝나고 3시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에서 공개합니다. 노란톡 검색창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요. 잠시 후 3시에 공개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다음은 누적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너 리포트 총 누적 수익률 358%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종목들부터 보여드리면요. 러셀이 12.7%, 로보스타가 26.4% 목표가 달성했던 것들 보이시죠? 다른 종목들 손절가 터치한 종목들도 있고요. 수익 잘 난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덱스터 15.9%, 네이버가 17.7%, SNK가 15.2% 목표가 달성을 했었죠. 다음 보시죠. 나머지 종목들 시장에 영향받으면서 손절가 터치한 종목들도 있는데요. 빠르게 다른 종목들로 편입이 됐습니다. 현재 포트 살펴보시죠. 네, 현재 포트 총 4종목 담겨 있습니다. 메디포스트, IHQ, TS 인베스트먼트, 엠브레인까지 담겨 있고요. 지금 IHQ가 3.8% 수익 구간입니다. 네,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요. 이렇게 도너 리포트 현재 포트에 담긴 종목들도 아직은 힘을 좀 내주지 못하고 있지만 시세 분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대응 전략들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위원님 도와주시죠. 네, 지금 엠브레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웃장 들어가지고 지금 계속 밀리고 있다 보니까 도너 리포트 종목들도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보시면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주들 해서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매주 이제 월요일만 되면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 이렇게 좀 눌림이 나온다면 매수를 해보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서영 같은 거는 한 11,000원 정도 기다려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금요일날 그렇게 눌렸다가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현재 선거에 대한 이제 관심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죠. 보궐선거도 한 달 앞으로 다가왔고 그리고 이제 대선도
내년 3월 9일이면 우리가 투표를 해야 되는 일정이 딱 잡혀 있는 그런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될 거고요. 선거 관련 하면 예전에는 제지주들이 좀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투표 용지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 많이 쓰이고, 그리고 집집마다 어떤 후보가 뭐 어떤 거 공약하는지 그 사람의 뭐 이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한 번씩 다 받아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지 관련주들도 선거 관련주들로 선거 처리되면 이렇게 좀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총선 때 이런 부분들 좀 많이 움직였거든요. 근데 보궐선거 그리고 대선 역시 굉장히 큰 선거기 때문에 이 엠브레인 같은 경우는 서베이 조사를 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여러분들 여론조사 뭐 이런 기사 같은 거 보시면 뭐 엠브레인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쭉 나올 거예요. 그래서 모바일이라든지 이쪽으로 이제 좀 회사가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고, 보시면 상장 이후에 주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고 1,000억 미만의 소형주입니다. 그런데 박스권을 최근에 이제 돌파를 하고 단기적으로 상승 흐름을 만들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최근 이제 대선이라는 이런 시간이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보궐선거라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여론조사, 뭐 상품이나 뭐 이런 제품이나 이런 거에 대한 뭐 고객 만족도에 대한 여론조사들도 있겠지만, 이런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좀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고요. 지금은 8,500원 정도, 그러니까 박스권을 돌파한 가격대까지는 내려올 때마다 분할로 여전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저점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줄 수 있는 그런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인 메디포스트인데요.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 이제 금요일 날 저점까지 이제 전저점 살짝 이탈시켰다가 양봉으로 탁 마감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선을 돌파를 살짝 했다가 안착을 못하고 종가에 좀 밀렸는데, 오늘 음봉으로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어저께 대비해서 확연히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뭐 매수했던 사람들의 매도세가 조금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크게 거래량이 안 나오는 것은 그만큼 이제 매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점 구간에서의 뭐 단기적인 추세 반등을 이렇게 노릴 수 있는 구간에서의 눌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전히 음봉이 나올 때 매수 관점, 양봉이 나와서 막 올라갈 때 사시지 마시고요. 천천히, 지금은 뭐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받쳐두시고 최대한 저점으로 모아간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IHQ인데요. IHQ 오늘 그림이 굉장히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음봉으로 이제 좀 전에 설명드렸던 부분에서 어떤 위치에서 어떤 주가의 흐름이 나오고 나서 만들어지는 눌림이냐에 따라서 좀 종류가 다르긴 하지만, 이 지금 IHQ 같은 경우는 상향 흐름을 계속 만들어져 가고 있고 2,000원대에서 이제 저항을 좀 계속 받아왔는데요. 금요일 날 종가 기준으로는 지금 신고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신고가가 아닌가요? 종가 기준으로는 1,970원 전 고점 부근까지 이제 올려놨고요. 오늘 5일선을 지지받는 음봉으로 거래량 확 죽여놨기 때문에 내일 정도 해서 시가부터 상승 출발해 준다면 지금 단기적으로 2,000원대, 2,000원 상방에 보이는 이 저항 구간을 돌파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한번 유심히 지켜보시고요. 이 종목 보유를 안 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아침에 시가를 좀 강하게 상승시킨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마이너스 한 2.3%인데 한 2%대 이상의 상승이 나온다 하거나 한 그 정도의 상승이 나온다 하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고요. 분할 매수라는 건 이제 데일리로 분할이 아니라 단기적인 관점, 그러니까 아침에 갭 떠서 살짝 눌리는 시점에서 모아서 시세를 단기적으로 노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장중에 뭐 시초가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예상대로 움직여준다면 목표가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시세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TS 인베스먼트가 오늘 오전에 좀 장이 무난했을 때 괜찮은 흐름이 좀 나왔어요. 오늘 어저께 이제 음봉도 나오고 오늘 시가부터 상승도 굉장히 좋았고요. 근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4,150원의 이 저항 구간을 쉽게 돌파를 지금 못하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주봉상 월요일 아침 시가를 띄우는 종목들은 주봉상 일단 상승할 가능성, 그러니까 양봉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는 편인데 그런 관점에서 TS 인베스트먼트는 시가는 굉장히 잘 잡아뒀고요. 지금 보시는 게 주봉입니다. 그래서 주봉상 조금 더 조정이 나와도 이상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정도 추가적인 흐름을 더 지켜보면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종가쯤 해서는 저점을 다시 잡아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TS 인베스트먼트도 크랩톤이라는 이런 IPO 이슈가 있는 지금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이 지금 굉장히 박스권에서 지지부진하게 조정을 받는 상황에서도 크게 밀리지 않았던 종목이거든요. 그렇다면 시장이 좀 괜찮아질 때 바로 시세가 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손절가 이탈은 나오지 않는다면 뭐 걱정하지 마시고 TS 인베스트먼트는 보유하시는 관점 그리고 지금 추가적인 매수도 가능한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포트에 대해서 이렇게 AS 받아봤습니다. 대응 전략들 각 종목마다 알려주셨으니까 잘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계속해서 저희 시장에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한 가지 질문 좀 드려보려고요. 네. 쿠팡이 이제 미 증시에 이제 상장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업 공개도 하고 이제 11일이면 데뷔를 하게 될 텐데 이렇게 되고 나서 상장 후에 관련주들도 좀 살펴볼 만할 것 같아서요. 미처 이제 쿠팡 상장 관련해서 아직까지 쫓아가지 못한 종목들 네. 지금 살펴보면 어떤 종목들이 좀 좋다고 보시나요? 지금은 좀 이미 늦었나요? 네, 늦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상장을 한다라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기대감에 올랐잖아요. 네네. 관련주들이. 그러면 이제 상장을 하고 나면 이 상장이라는 재료는 소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료 소멸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상장을 했으니까 이제 더 가겠지 하고 사서는 안 되고요. 항상 보통 어떤 이런 이벤트라든지 이슈들은 발생하기 전에 네. 주가들이 움직이고 발생한 이후에는 주가 재료가 소멸됐다라고 주가들이 이제 밀리는 경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들어가기가 약간 애매한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상장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뭐 기대감은 살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관련주들 지금 좀 많이 급등을 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곳들 안에서의 이제 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좀 접근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제 이쪽 이슈를 보고 상장하고 나면 뭐 더 좋아질 거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관련주들을 뭐 사서 홀딩하는 전략으로 가기에는 좀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뭐 쿠팡 관련주들은 좀 자신 있는 분들은 뭐 저점 매수해서 눌림 나올 때 단기적인 강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면 반등도 강하게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셔서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시는 관점으로만 접근하시고 이거 여기서 뭐 지금 뭐 2배, 3배씩 막 오른 것처럼 이렇게 네. 수익을 내겠다 하고 들어가시면 크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궁금하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들어가는 건 다소 위험성이 있고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단기적으로 자신 있는 분만 접근하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자, 오늘 이주연 의원님 나오신 만큼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함께 도와주실 예정입니다. 전화번호 0231531-2611 또는 2612번 아니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종목 상담 2부까지 이어가니까요. 지금부터 접수 많이 도와드릴게요. 자,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해서 먼저 첫 번째 종목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LG전자 우선주. LG전자 우선주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84,000원에 네, 20%가 20%? 84,000원에 비중 20%. 이렇게 한숨을 푹 쉬셨어요. 지금 많이 좀 힘드신 상황인 것 같아서 이주연 의원님이 바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좀 한숨을 쉬고 싶은 그런 주가 모습인데 네. 일단 LG전자는 뭐 아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LG전자가 망할 일은 좀 굉장히 가능성이 낮겠죠, 그죠? 네. 이거 뭐 단기적으로 보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렇긴 한데도 너무 떨어지니까. 그렇죠. 예. 일단 지금 뭐 여기서 정리를 하거나 할 그럴 위치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조정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네.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을 줄 수 있는 뭐 그런 위치까지 왔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 66,000원 부근 뭐 그거보다 시장이 좀 많이 안 좋다고 하면 물론 뭐 6만 원 부근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
요 구간대에서는 제 생각에는 반등 흐름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계속 뭐 장이 빠지게 되면 뭐 LG전자, 우도 힘없이 계속 밀릴 가능성은 높아요. 워낙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을 해두시고 일단 뭐 지금 뭐 비중을 늘리거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아, 예. 네. 그리고 제 생각인데 요거는 지금 손절을 못 하실 거 아니에요, 선생님? 글쎄요, 뭐 너무 또 계속 이렇게 손조가 된다면은 지금이라도 그게 난가 그래서 궁금해서 전화드렸죠. 사실 이게 좀 다시 이렇게까지 반등이 강하게 나오기 위해서는 뭐 LG에서 어떤 이제 좀 이슈가 계속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전기자동차 이제 전장 산업을 한다라는 부분이 좀 이슈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뭐 또 이슈 한번 불어준다 하면 같이 또 상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 조정은 뭐 제 생각엔 거의 다 나왔다 보입니다. 그래서 한 6만 한 5천 원에서 뭐 6만 6천 원 부근대 여기서 이제 지지받고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시고요. 네. 여기서 돌림이 나와준다면 한 8만 원까지는 올라올 거예요. 근데 이제 우선주는 선생님 이렇게 시세 차익을 물론 뭐 노릴 수도 있겠지만 네. 배당 성향이 좀 더 높기 때문에 배당을 보고 이제 공략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 종목은 기다리셨다가 매수가 오게 되면 배당까지 가져가실 게 아니라면 그냥 정리를 해버리시는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조금 좀 더 좀 비중이 올라가면은 6만 6천 원까지. 네, 한 6만 5천 원까지 조정 나올 수 있고 뭐 많이 진짜 시장이 좀 급격하게 밀린다 하면 뭐 6만 원 그 정도까지도 조정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요. 네. 그쯤에서는 아마 반등 흐름이 한 번은 잡히지 싶어요. 그러면 그때 추세 전환을 해준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뭐 8만 원까지는 일단 무난하게 올 것 같고 뭐 시장 흐름이 다시 상승으로 전환이 되는 시점이라고 한다면 아마 선생님 매수하신 가격도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손절은 굳이 하실 필요 없는 종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시간 투자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너무 하염없어서. 네. 여기 지금 보면 네. 어저께 저점도 깨고 내렸잖아요, 오늘. 네네. 보면 요게 이제 내일 만약 양봉이 쫙 만들어지면서 한 7만 원대 회복하는 흐름이 나오면 추세 전환 또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거 한번 기다려 보시고 네. 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일단 반등은 나올 거라고 하니까요. 대응 전략 말씀해 드렸으니까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받은 문자 PNT 보내주셨네요. 6671님이 보내주신 문자고요. 26,300원에 매수하셨고 지금 비중 20%인데 현재 24,60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횡보하면서 매일매일 등락이 좀 크게 나타나는 모습, 마치 우리 증시에 영향을 보는 것 같다. 증시대로 따라 움직이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자, 이 종목 어떻게 보시는지 위원님이 도와주시죠. 네, PNT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로 주가가 좀 굉장히 강하게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왔던 종목인데 최근에 뭐 시장 영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피 뭐 흐름을 보시면 코스닥도 마찬가지지만 흐름을 보시면 지금 뭐 PNT 주가 흐름과 거의 뭐 흡사합니다. 그래서 시장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는 일단 그 앞쪽에 박스권을 이렇게 형성을 했다가 상단을 돌파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지지를 여기서 좀 계속 받아주는 그런 형태로 주가를 지켜주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23,800원 정도, 24,000원 부근을 지켜주는 흐름인데 뭐 추가적으로 여기서 조금 더 여유를 두고 볼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이 종목이 한 23,800원 다시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 하면 좀 조정 국면으로 추세가 꺾여서 내려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제가 선을 이렇게 하나 그었는데요. 보시면 뭐 거의 추세선 이렇게 이제 의미 있는 저점들끼리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만들어진 추세선 부근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한번 반등이 나와줬고 또 이번에 반등 흐름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종목을 손절을 하신다면 제 생각에는 23,800원 손절가 잡으시고요. 여기 이탈 안 한다면 제 생각에 뭐 돌리는 흐름이 한번 만들어질 가능성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보시는 것처럼 요 추세 저항선 한번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라왔을 때 한 67,000원 정도 그 정도 보시고 일단 비중을 갖다가 시장이 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한 10% 정도는 정리하시고 아마 장이 다시 올라가는 시점, 물론 지금 종목들 별로 좀 다른 흐름들이 있긴 한데요. 전체적인 시장 흐름이 좀 상방향으로 돌리기까지는 제 생각에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그리고 조금 더 필요할 수도 있는데 1분기 실적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다시 시장이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비중 조절 10% 정도 하는 전략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잘 대응해 가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또 이주연 위원님이 새로운 종목을 포트에 편입시키는 날입니다. 그래서 두 후보군을 가지고 나오셨을 텐데 어떤 두 후보군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SM 라이프 디자인이라고 지난번에 한번 이제 포트에 넣었던 종목이고 네. 뭐 여러분들께 자주 이렇게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뭐 미나리라는 영화 들어보셨죠? 네, 뭐 윤여정 배우가 네네. 출연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영화가 실질적으로 이제 뭐 미국 감독이 한국계 미국 감독이 만드는 맞아요. 영화거든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좀 호평을 받고 있고 지금 박스 오피스 뭐 1위를 하고 하느냐 마느냐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주일 동안에 27만 명이 관람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는 조금 상승을 해서 박스권 형태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여기서 내일 만약에 시세가 좀 크게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했고요. 만약에 내일 오르지 못한다면 조정 나온다 생각을 하시고 짧게 손절을 잡고 대응을 하는 전략으로 접근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OTT 관련주들, 뭐 J콘텐츠나 제가 이제 그동안 컨텐츠 관련주들 계속 지켜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상승 흐름이 잘 나왔었고요. 지금 조금 이 기간 조정을 가느냐 가격 조정을 가느냐 하는 구간으로 조금 들어가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컨텐츠 관련 섹터 내에서도 많이 오른 것들도 있고 아직 뭐 오르지 않은 종목들도 있고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은 하고 있는데 뭐 지금 SM 라이프 디자인 같은 경우는 내일 정도 시가를 올려 세운다면 좀 강하게 치고 올릴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준비를 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시장이 안 좋으니까 단기적인 시세를 노리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 손절도 그만큼 단기적으로 짧게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내일 시세가 안 나면 그냥 버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종목인데요. 대유 에이텍입니다. 대유 에이텍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애플카 관련해가지고 뭐 상한가 가고 급등이 나오고 막 이랬던 종목인데 최근에 보시면 이제 1월 중순에 이제 상한가 한번 갔다가 조정이 쭉 나오고 기간 조정을 잘 거치고 지금 현재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단기 상승 트렌드를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뭐 내일 한번 시세를 좀 강하게 올려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동차 섹터들이 그동안 조금 괜찮은 흐름들을 쭉 이어왔었어요. 그런데 뭐 최근에 이제 또 장이 지지부진하면서 조정을 받고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대선 테마들 위주로 좀 많이 움직이는 편이고요. 이 눌림, 단기적으로 눌림이 끝나고 나면 상승하던 추세 흐름대로 올라갈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한번 이렇게 상한가가 갔던 끼가 있던 종목이기 때문에 분명히 또 급등 올라갈 때는 또 급등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단기적으로 공략을 한번 강하게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위치니까 노려보고요. 시세가 안 나온다 하면 짧게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동차 뭐 시트 만드는 회사고 뭐 기아차의 광주 쪽에서는 이제 독점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도 굉장히 좀 안정적이고 괜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만 보시고 어찌됐든 뭐 기업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막
이렇게 손절을 해야 될 때 막 손절을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트레이딩 관점, 기술적 관점, 왜냐하면 시장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안 좋은 상황에서도 올라가는 놈이 쉬어줄 때는 한번 공략을 해보는 그런 관점으로만 접근을 하시고, 내가 수익을 한 5%, 10% 노리겠다고 하면 손절도 한 5%에서 10% 정도에서 끊어주는 전략으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주신 두 종목 SM라이프 디자인과 대유 에이텍 모두 손절가도 짧게 잡으시고요. 아주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정말 요즘 같은 시장에서 어쩌면 단비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종목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셔도 되고요. 잠시 후 한 20분 정도 남았습니다. 3시에 이 방에서 어떤 종목이 편입될지 공개가 되니까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들어오셔서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님은 잠시 후 2부에서 또 종목 상담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잠시 후에 마감인방 60분을 승부해서 이주연 위원님 그리고 허반석 위원님이 같이 상담 도와주십니다. 2부도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